남쪽의 부모님들은 자기 자식을 엄청 멋지게 첫째가 일본이 되는 뭔가 뭐 잘할 수 있는 그런 아이를 키우려고 노력을 하잖아요. 공부에도 제일 잘해야 되고 악기도 제일 잘해야 되고. 근데 북의 교육은 그런 게 아니거든요. 네, 연희 씨 인사 먼저 드릴까요?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뭐 어떻게 지내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좀 북을 소개하는 그 동영상을 하나 가지고 왔는데요. 그 제목이 좀 재밌어요. 자랑 열매 주렁졌어요. 뭐 이런 제목인데, 연희 씨 북에 계실 때 그 바이올린 배우셨죠? 그쵸. 네. 제가 그 재판 때문에 한 달 거의 됐나? 20일 전에 대구에 한번 갔다 왔어요. 네네. 대구 갔는데 그 요일 시간에 남쪽 분들, 대구 분들하고 같이 이렇게 커피 먹는 시간이 있었어요. 근데 한 분이 뭐라고 하냐면 이말저말 하다가 내가 바이올린 한다 하니까 북에서 엄청 엘리트 간부였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쵸. 그게 몰라가지고 아니 왜냐고 하니까 우리는 바이올린 하려면 정말 그 돈 있고 백 있고 그때 네. 그랬어야 되는데 북에서 엄청 잘 살다 난 것 같다. 그래서 아니다 우리는 학교 가면 공무적으로도 악기 하나씩 배워주고 학교에서 공짜로 배워준 거다 하니까 말같지 않은 소리 하지 말고 거짓말이라고 하면서 빨갱이라고 막 이러는 거예요. 그러다가 진짜다 우리는 학교 가면 이 어떤 서적가 있고 이렇게 말하니까 그 사람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그리고 조금 다르게 말씀드리면 연희 씨는 거기서 이제 그걸 당연하게 뭐 바이올린도 배우고 뭐 스케이트 배우셨다고 하나? 그런 학교에서 당연히 그러니까 이제 거고. 그걸 너무 당연하게 생각하시는데 아마 여기 살아보셨으니까 이제 그게 얼마나 고마운 건지 북으로 다시 돌아가시면 사회에 이제 그런 걸 할 수 있도록 해준 공동체에 많이 감사하셔야 될 거예요. 그렇죠. 근데 오죽하면 여기 노회찬 의원님이 첼로 연주하는 사진을 가지고 조중동에서 조선일보죠. 일면 탑으로 올려서 민중을 위한다는 국회의원이 첼로를 연주할 줄 안다. 텔로를 연주하더라라는 것으로 욕을 하겠습니까? 이게 지금 연희 씨는 헛웃음을 웃지만 그때 저는 이게 제가 너무 이게 감정이 앞서서 공감 능력이 너무 뛰어나서 그런지 정말 조금 되게 불쾌하더라고요. 그 얘기는 뭐냐면 돈 있는 놈들은 첼로 하고 돈 있는 놈들은 펜싱도 배우고 돈 있는 놈들은 어디 가서 모두 배우지만 노동자 농민들은 그거 배우지 말라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제가 중고등학교 시절이 그런 것 때문에 되게 조금 그런 사교육을 받지 못한 거. 근데 이제 너무나 친구들이 당연하게 제가 좀 공부는 했거든요. 그러니까 옆에 사는 애들이 좀 사는 놈들이에요. 그러니까 놈들은 뭐 걔들은 남자인데도 어렸을 때 피아노 배우고 그러면서 와서 얘기를 하는 거야. 피아노 배우는데 어렸을 때 그러니까 남자인데 피아노 친다고 뭐 놀림 받아서 난 그게 너무 싫었어.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왜 죄송해요. 저는 한 대 때려주고 싶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식의 사교육을 받는 애들과 받지 못하고 자란 사람들의 어떤 그런 격차. 근데 이게 요즘은 더 심해요. 왜냐하면 예전에는 그래도 공부 잘하는 애들은 그런 거 잘 못했거든요. 근데 요즘은 공부 잘하는 애들이 운동도 잘하고 싸움도 잘해요. 베테랑이란 영화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그 영화에 보면 그 재벌 2세가 격투기 배우거든요. 근데 그거 여러분 영화라고 생각하시죠. 아시는 분들은 알겠지만 걔네들 싸움 배웁니다. 그 하나 회장이 왜 애들을 데리고 가서 그 조폭처럼 애들을 때리면서 보고 배우라고 했겠어요. 일부러 강해야 된다. 싸워서 이겨라. 승부욕을 가져라. 잔인해져라. 그래야 사업도 그렇게 한다라고 가르치거든요. 그게 무서운 겁니다. 그 요즘 재벌 2세들은 싸움도 잘해. 그거 일부러 가르칩니다. 저는 그게 약간 소름 돋아요. 야, 이게 세상이 이렇게 바뀌는구나. 이제 저는 이제 자본주의 사회에서 오래 살다 보니까 자꾸 이제 그런 게 보이는 거고, 또 이제 연희 씨는 이제 배경이 다르니까. 어쨌든 그런 자랑을 가지고 계신 연희 씨 부럽습니다. 저는요, 북에서 이렇게 그럼 뭐 하라니까 시키니까 할 수 없이 한 거잖아요. 하고 배웠는데, 남쪽에 오니까 또 마음도 그때 쑥쑥했고, 외로웠고, 힘드니까, 그래도 조금 마음을 다스리려고 바이올린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여기서도 다시 좀 하시나 봐요? 그래서 바이올린을 사야 되잖아요. 저는 북에 있을 때 그렇게 바이올린 배우면서도 바이올린이 얼마인지 어디서 파는지도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국가가 내주니까. 그랬는데 여기 오니까 바이올린 살리니까 정말 초보들이 하는 게 150만이에요. 150만 원? 150만 정도 돼야 바이올린 아닐 줄 하죠. 알았는데. 그다음에 조금 연주할 수 있는 정도 되려면 4천만 원 정도 돼야 돼요. 몇십만 원 정도? 아이고, 근데 그거는 뭐 스케일 정도 거리면서 해도 하면 되고. 이건 저는 150만짜리 샀는데 그것도 뭐 정거 아니에요. 그걸 연주 못해요. 그걸로? 그거는 연주 못해. 그거는 그냥 한 4천만 원 정도 돼야 연주할 수 있는 거 뭐 되고
다르죠. 그래서 저도 그래도 조금 좀 한 60만 원 전부터 있긴 있어요. 근데 그거는 그냥 아예 애들 스킬 연습, 다리만 슬라시거나 선 익히는 거 그 정도는 하고 좀 더 어뢰 정도 선율을 하려면 150만 원 정도 돼야 되고 그래서 비싼 거 샀죠. 샀는데 레슨이라고 있더라고요, 여기. 네네네. 그럼 물어보니까 한 번에 10만 원, 20만 원이에요. 그래서 내가 생각했어요. 저 정말 발리 잘 못하거든요. 그래 학교에서 배웠으니까. 근데 나 정도까지만 하려도 몇 년은 배워야 되거든요. 그럼 몇 년 레슨 배우려면 그 돈이 얼마예요? 생각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와 진짜 여기서는 돈 없으면 정말 아무것도 못하겠구나. 제가 슬픈 얘기 한마디만 더 드리면 친구들이 뭐 이런 얘기해요. 그 김연아 선수 아시죠? 많은 분들 좋아하시는데 이제 김연아 선수가 뭐 이제 그걸로 해서 돈도 많이 벌고 유명해지고 뭐 이쁘기도 하고 품성도 좋고 뭐 확실하진 않습니다만 본인한테 누가 될지 모르겠습니다. 박근혜 손을 뿌리쳤다든지 뭐 이런 뭐 확실하진 않습니다. 본인이 아니라고 했으니까 이제 이런 것들 때문에 이제 친구들이 농담처럼 그래. 야 요즘은 대세가 뭐 이제 골프도 그렇고 애들을 야 예체능을 시켜야 돼. 아 뭐 이제 이제 뭐 운동을 잘하면 운동 시키고 예능 시키면 뭐 이래서 돼. 근데 이제 농담처럼 나중에 하는 얘기 야 결국 우린 돈 없어서 안 되겠다. 그냥 공부나 시켜야 되겠다. 처음에 시작은 그였거든요. 학원비 내기 힘드니까 예체능 시켜서 좀 어떻게 해볼. 근데 예체능이 돈이 더 많이 든다는 거. 그렇죠. 그러니까 물론 여러 가지 풍자도 들어가 있고 뭐 과장된 얘기도 있습니다만 이런 교육의 문제, 최소한 뭐 의료도 있고 뭐 주택 문제도 있고 모든 게 어렵습니다. 이 모든 건 결국 사람이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람들이 제대로 교육을 받고 지금은 우리가 조금 힘들지 모르겠지만 불평등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자라나는 세대들이 돈의 빈부의 격차 없이 능력이 있게 진짜 영어도 잘하고 수학도 잘하고 서울대도 가고 좋은 어떤 분들은 이걸 학벌주의라고 얘기하던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 진짜 좋은 의식을 가진 좋은 부모 밑에서 자란 아이들이 많이 배워야 국회의원도 되고 사장도 되고 뭐 근데 현실적으로 많이 배우지 못했는데 사장 뭐 좋은 데서 두각을 나타내고 진짜 사회 오피니언 리더가 돼서 세상을 바꾸기가 좀 힘든 게 사실 아닙니까? 저는 그래서 그냥 드리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런 아이들이 좀 잘 됐으면 좋겠는데 이제 그런 게 힘든 걸 봤을 때 그냥 가난하고 돈 없으면 뭐 구역에서 일하다가 목숨 잃고 그 목숨 잃은 게 저는 안타까운 게 아니라 그것도 안타깝지만 사람의 목숨이 더 안타까운 건 그냥 꿈이 사그라들고 이 아이들이 우리의 미래 청년들이 사회 리더가 돼서 어떤 국회의원들처럼 뭐 이재명 도지사처럼 제가 뭐 특별히 어떤 분을 지지하는 그게 아니라 그분들은 힘들게 공장에서 자랐잖아요. 근데 그런 분들은 되게 예외적인 거라는 거죠. 더 많은 분들이 그런 배경에서 자라서 진짜 이렇게 좀 사회 오피니언 리더가 됐으면 좋겠어요. 근데 북이 조금 안 좋은 생각을 가지는 분들도 있겠지만 그래도 사회주의라고 하는 게 이거 하나는 정말 제대로 되어 있는 게 아니냐. 그래서 이제 오늘 소개해드릴 말씀이 오늘은 공부 얘기는 아니고 자랑 열매. 네. 연희 씨도 지금 남쪽 사회에서 무슨 행사 있으면 뭐 바이올린 연주하고 이러면서 뭐 자의반 타의반 자랑하시잖아요. 저는 좋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런 자랑 열매가 지금 북에서는 어린아이들이 어떻게 보여주고 있는지 그 영상을 좀 갖고 오신 거죠? 네네. 그래서 영상은 여러분이 좀 찾아보셔도 네. 되고, 네. 자랑 열매 주름졌어요. 하면서 1, 2, 3 해가지고 쭉 나가더라고요. 근데 네. 제가 그냥 이 하나만 떠봐가지고 봤는데요. 네네. 저도 정말 놀랐어요. 야, 지금 애들 정말 무섭구나. 그 용리함이. 네. 근데 얘들 막 4살, 5살짜리더라고요. 애들이. 근데 모든 게 그 사람이 누군가 다 재능이 있잖아요. 네, 싹이 네. 있죠. 근데 그 싹이 언제 어느 시기에 표출이 되냐가 문제인 거죠. 늦게 나올 수도 있고 너무 빨리 나올 수도 있고 그 시기를 놓치지 말고 어떻게 잡아주고 키워주냐 이게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근데 부모라고 해서 내 자식 다 아는 게 아니잖아요. 부모는 절대 내 자식이 뭘 좋아하고 어떤 취미를 가지고 있는지 모릅니다. 꼭 교육 전문가만 이걸 찾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5살 정도 되게 되면 유치원이나 타가서 유치원이 있지 않습니까? 유치원 교양원들, 그다음에 서학교 선생님들 이런 분들이 가장 중요한 시기입니다. 이 여기서도 보니까 개선 유치원인데 5살 암산이 정말 뛰어나더라고요. 네, 그래서 주사를 저희가- 쓰지 않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자랑 열매 주렁졌어요를 여러분이 동영상을 보셔도 되고 영상을 조금 소개해 주시면 첫 번째 나온 게 네. 5살 어린아이가 나와서 네. 수학을 되게 잘하는 거죠. 암기를 너무 잘해가지고 주사를 안 쓰고 손가락으로 막 이리더라고. 그래서 이리면서 쫙 열어 다니면서 더하기 돌기 하니까 마지막에 딱 답 내는 거예요. 네. 그리고 더 황홀했던 게 청음을
7화음까지 화음으로 하면 총 다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아이는 약간 천재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수학도 잘하지만 예. 음악 재능이 뛰어난 거를 같이 보여주더라고요. 그렇죠. 네. 근데 음악도 그냥 음악이 아니라 음악을 그냥 수학으로 숫자로 계산하더라고요. 네. 뭐 도레미 하면 뭐 둘, 뭐 삼 이렇게 숫자로 해가지고 와 그래서 노래 쭉 불러주고 숫자로 계산해가지고 마지막에 답을 내고. 네. 그래서 도레미파솔라시도를 1, 2, 3, 4, 5, 6, 7 네. 숫자로 해서 들어서 그게 돈지 음인지 그러니까 뭐 우리가 절대 음감이라고 그러나요? 그쵸. 그 음감도 뛰어나야 되고 그거를 더하기를 해서 계산을 해서 숫자로 환산해서 얘기해주는. 정말 부모 정말 좋겠다. 두 번째는 네네. 그 신동인데 그건 또 요수살이더라고요. 네. 유치원 덕분만입니다. 근데 바둑 신동이에요. 얘는 또 네. 기억력이 정말 비상하고요. 바둑판에 이제 흰돌, 검은 돌 놨잖아요. 네. 한번 쫙 새까맣게 나가지고 벌하고 그래요. 쭉 봤죠? 그러면 벌 앉아가지고 뭐 어둠에 흰돌이 몇 개 있고 검은 돌 뭐 있고 다 말을 해요. 그러면 싹 다 없애 치워가지고 원래대로 날아가니까 그대로 넣는 거예요. 와 천재들. 기보를 외운다 그러죠. 아. 그러니까 바둑 좋아하시는 분은 바둑을 두면 외워진대요, 그게 또. 그래요? 근데 이 친구는 아마 근데 바둑 신동이면은 외울 수 있겠다. 왜냐하면 그 기보를 아는 애들은 그냥 암기력이 좋아서 외우는 경우도 있지만 바둑을 두고 그 원리를 알면은 아니까요. 예, 왜냐하면 나중에 복귀한다 해서 바둑 두는 분들은 다시 외우거든요. 근데 다른 여기 나와 있는 저희가 또 소개해드린 모든 학생들이 그런데 한번 보세요. 보면 이 바둑 신동 유연우 학생은 제가 볼 때 눈빛이 좀 살아있더만. 그래요? 눈빛이 좀 살아있어요. 아, 너무 신기했어요. 그 다음에 다음 번들은 네. 왕유진이라고 4살한 어린애예요. 네네네. 말도 제대로 못하는데 동화책을 얼마나 잘 읽는지. 그러니까 원래 애들이 몇 살부터 글을 읽죠? 보통 여자아이들은 조금 빨라서 2돌 안 돼도 되고 남자는 그래요? 늦은 애들은 한 2돌 돼야 되죠. 아. 1살 전후 되면 이제 입히죠. 네. 와, 동화책을 정말 잘 읽는 거예요. 네네네. 구연도 잘하고. 아, 정말 대단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 아이들이 이렇게 귀엽게 그래서 그걸 재미로 이렇게 귀엽게 보셔도 되고 뭐 어느 나라 어느 사회나 그쵸. 뭐 천재나 신동이 없겠습니까? 그쵸. 근데 저는 이걸 가지고 이제 북의 호기심을 갖고 한번 보세요. 그런데 이걸 또 어떤 특정한 시각을 가지고 재단하지 마시고 제가 볼 때는 얼마나 많은 그 우리 혹시 그러니까 대한민국 사회 아이들이 뭔가 부족해서 혹은 부모라고 해주고 싶은 마음은 있지만 그 여러 가지 그 어떤 제약 때문에 나는 집에 우리 때 뭐 그런 사람들 많았거든요. 뭐 당장 제 친구도 그랬습니다만 공부 되게 잘했는데 서울대학교 뭐 연대고대 갈 수 있는 아이를 가지고 부모님이 세무대학이나 철도대학 그때는 철도대학 있었습니다. 보내려고 하는 거예요. 왜 그러겠어요? 이유는 여러분이 아실 거예요. 근데 또 그 부모님이 특별히 못나서가 아니라 자존심이 있으니까 그 학교가 좋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기고 이러다 보면 또 잘못되면 싸움 나고. 근데 진짜 또 착한 아이들은 그걸 알고 이제 여자 같은 경우는 일부러 상고 가고 뭐 여상 가고 뭐 이런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외에 이런 진짜 재능, 진짜 돈이 안 되는 재능들은 더 많이 묵혀졌죠. 근데 저는 이제 그런 것들이 조금 많이 안타까워요. 그래서 그런 시각에서 보시면 우리도 지금 뭐 무상교육 한다고 합니다만 조금 좀 한 번쯤 관심을 갖고 여러분이 좀 시각을 교정하면서 이게 좀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가 정말 지상낙원인가? 이 사회가 최선일까? 더 나은 어떤 다른 대안은 있을 수도 있는 게 아닌가? 한 번쯤 좀 고민도 해보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뭐 북예남에 이걸 떠나서 그냥 그 애들만 봤어요. 그렇죠, 그냥 그렇죠. 애들만 네. 봤는데 애들 너무 기특하고 대견하고 너무 황홀하고 멋있어서 그랬는데 여러 소중한 꿈들을 정말 꺾이지 않게 무너지지 않게 정말 제대로 키울 수 있는 그런 교육 체제만 있는 나라라면 얘들이 얼마나 행복한 멋있는 절정을 얻을 수 있을까 이런 게 그리고 진짜 연희 씨 말씀하신 것처럼 돈 걱정 안 하고 야 너 그쵸. 그거 하면은 돈 안 되니까 하지 마. 중국에서 얼마 전에 그 중국도 이제 수능 시험 봅니다. 까오카오라고 해서 이제 높은 시험의 시험이라고 해서 보는데 거기서 수석을 한 애가 물론 수석에 딱 한 명 나오는 건 아닙니다. 왜 우리도 만점자가 몇 명 나오잖아요. 그 이제 만점자가 고고학과를 지원했습니다. 이제 당연히 이제 여론이 양분화됐죠. 야, 너 돈 안 되는데 왜 고고학과 가냐? 아니면 고고학과를 가서 네가 이걸 살려야 된다. 진짜 이런 식의 재단. 근데 저희 때만 해도 진짜 공부 잘하는 애들이 의대 안 갔거든요. 물리학과 갔습니다. 공부 잘하는 애들이 뭔가
뜻깊고 뭔가 될 만한 일들을 하고 이런 것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요즘은 그냥 부모부터 아이까지 그리고 사회가 아이는 그 어른의 거울이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흐름이 되는 게 저는 조금 안타깝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뭐 이 동화책 읽기 하는 아이, 뭐 바둑판, 그리고 진짜 이 뭐죠? 이거 암산하고 음악 듣고 하는 아이, 뭐 이런 것들을 진짜 연희 씨 말씀처럼 그냥 아이들의 재능만 보고 그 재능을 좀 키워줄 수 있고 이런 여유가 좀 생겼으면 어떨까 싶었습니다. 그렇죠. 네. 이 마지막에 이제 김수진이라는 애, 6살인데 네네네. 얘는 자기가 겪는 6살인데 겪었던 모든 체험한 생활들을 가사로 써가지고 거구를 짓는 거예요. 그래서 노래를 많이 지었더라고요. 네. 근데 이 애가 이제 정말 얘를 잘 키우면 그대로 네. 잘 키우면 얼마나 멋있는 작곡가가 되겠습니까? 네. 천재니까. 그래서 이런 애들이 이런 씨앗들이 절대 묻히지 않게끔 했으면 좋겠다. 왜냐면 그 나라의 미래는 다 이 애들이 바로 그 미래 아닙니까? 그래서 뭐 남이나 북이나 떠나서 모든 나라의 어린이 애들은 좀 이런 소중한 싹들은 그 나라는 좀 꼭 좀 지켜주는 그런 세상이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뭐 중간에 강권영 학생도 한 명 있는데 뭐 화가 그림 잘 그리는 뭐 이런 아이도 있고 그래서 그렇죠. 그리고 이런 아이들에게 그냥 있는 그대로 뭐 진짜 이쁘게 뭐 여러분 아마 우리 대한민국에서는 그 대홍단 감자 부른 어린아이 뭐 이런 아이들도 되게 유행했고 이런 그쵸. 것들은 진짜 뭐 사상을 떠나서 많이 동영상 보고 좋아들 하세요. 근데 이제 꼭 이게 어떤 사회주의 체제에서 뭐 특정인에게 이것을 키운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연희 씨도 바이올린을 배웠듯이 모든 사람들이 어떤 이런 재능을 가지고 배우고 그리고 저도 처음에는 이게 약간 연희 씨가 저한테 과장돼서 얘기한다라는 생각도 했는데 그게 아니라 이 아이들이 나중에 보면 우리는 그렇잖아요. 어렸을 때 천재고 신동이면 그 사람이 지금은 어떻게 살까요? 대학 교수가 못 됐습니다. 사업가가 못 되고 엄청나게 부를 만들지 못하고 그냥 평범하게 삽니다. 라는 걸 되게 이상하게 잘못된 인상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지금 저희가 몇 번 소개시켜 드렸죠. 무슨 코드 셰프에서 뭐 네. 수석하고 뭐하고 하는 학생들이 꿈이 내가 교원이 돼서 아이들을 키우겠다. 뭐 내가 일상에 돌아가서 일반 시민들과 인민들과 함께 하면서 내가 받았던 사랑을 돌려주겠다. 라고 하는 것들이 저는 연희 씨 계속 만나고 얘기 들으면서 보면서 이게 거짓말이 아니구나. 내가 대한민국 사회, 자본주의 사회의 시각으로 너무 사람을 본 거. 물론 그 중에 당에서 중요한 일을 하는 사람도 있고 재능을 계속 살리는 사람도 있고 공장장을 하는 사람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겠죠. 하지만 그렇지 않고 그냥 뭐 교편을 잡는다든지 우리가 여기 대한민국 사회에서 봤을 때 그냥 일반적인 직업을 갖는 사람들도 있을 거고 이런 것들을 좀 부담 없이 바라볼 수 있는 좀 스트레스가 없는 그런 좀 사회적인 부담이 없는 뭐 이런 고민들도 좀 같이 해보면 어떨까. 그리고 제가 남쪽에 와서 보니까 조금 다른 게 뭐냐면 남쪽의 부모님들은 자기 자식을 엄청 멋지게 첫째가 일본이 되는 뭔가 뭐 잘할 수 있는 그런 아이를 키우려고 노력을 하잖아요. 공부에도 제가 제일 잘해야 되고 악기도 제일 잘해야 되고 근데 북의 교육은 그런 게 아니거든요. 특별한 어떤 뛰어난 애보다는 모두가 악기나 운동이나 모두가 다 골고루 다 같이 할 수 있게끔 앙상플을 기본으로 보거든요. 북에서는 음악 악기를 하나 뭐나 나 혼자 특별히 독주하는 게 아니라 같이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거라서 학교 때부터 넌 무조건 음악을 해 이게 아니라 누구나 다 악기를 하나씩 해야 되고 운동을 하나씩 해야 되고 이렇게 골고루 해야 돼. 어디 가서도 할 수 있게끔. 그래서 이걸 보면서 뭐 저는 많은 생각이 들었는데 여러분도 좀 재밌다 아이들이 이쁘네 이렇게 보셔도 되고 좀 그런 여러 가지 생각을 좀 하셨으면 어떨까 싶어서 네 그래서 근데 제가 한 말씀만 드리면 저희가 다른 영상에서 또 준비한 게 있는데 이제 그게 그 제일동포들 얘기 한 게 있어요. 거기 보면 우리 학교가 나오는데 거기 학생들이 이런 비슷한 얘기를 해요. 소조 활동을 하면서 여러 가지 배우는 것도 있고 거기 학생들이 내가 축구를 잘하지 못하는데 럭비가 최고가 아닌데 선생님들이 넌 최고다 할 수 있다 나보다 훨씬 잘할 수 있다 라고 인정받고 어떤 그 격려를 받고 하면서 그러니까 우리는 그렇잖아요. 운동을 하든 공부를 하든 야 다음엔 쟤보다 잘해야 돼 잘 하는데 그냥 너는 잘할 수 있다 라고 하면서 그 아이들이 크고 그 아이들이 꿈이 이제 나도 다시 돌아와서 우리 학교, 이 조선학교, 각급 초등학교, 중등학교, 고등학교에 가서, 교원 일을 하고 싶다. 그리고, 내가 잘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누군가를 위해서 같이 일하면서 그들에게 뭔가를 해줄 수 있는. 근데 우리도 어렸을 때 보면 그런 꿈 가졌었잖아요. 나 혼자 잘 먹고 잘 사는 게 꿈이 아니라 그런 사람이 위인이 아니라 남들과 같이 뭔가를 잘할 수 있지 않을까? 실제로 거기에 감동받아서 그 홋카이도에 있는 그 우리 학교에 그 일본인으로서 유일하게 교원이 돼서 온 선생님이 있어요. 그 선생님도 그 생각을 해요. 내가 운동을 할 때는 그냥 내가 잘 되기 위해서, 내가 최고의 선수가 되기 위해서 그걸 했는데, 내가 이 학교에서 이 아이들과 같이 생활하면서, 아, 같이 뭔가 생활하고 서로를 위해서, 그리고 그 아이들이 그렇게 죽기 살기로 뛰는 이유가 뭐냐면, 여러 가지 여러분 생각할 때 얼마나 열악하겠습니까? 긴 말 안 해도. 차별도 있고, 대회도 참가가 안 되는데, 억지로 겨우겨우 정식 학교 인가도 못 받았는데 나가서 대회를 나가서 그 아이들이 뛰는 이유가 우리 이 제일동포들이 기죽지 말라고, 내가 열심히 뛰는 모습을 보이면서 우리 같이 어떤 힘을 받자고, 그렇게 열심히 뛰니까 더 열심히 뛰겠죠. 그런 걸 보면서 정말 저는 열심히 많은 걸 배웠고, 북과의 교류 그리고 제일동포들과의 교류를 통해서 내가 저기 가서 혹시 봉사할 수 있는 기회가 오면 내가 많이 배우고 오겠구나, 봉사가 아니라 내가 봉사를 받고 오겠구나, 이런 생각도 조금 들었어요. 네. 얘기가 많이 샜습니다만 어떤 좀 이렇게 여유 있는 그런 교육, 여유 있는 삶, 뭐 이런 걸 좀 배울 수 있는 그런 좀 기회가 됐으면 합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할까요? 네. 네, 여러분 감사합니다.